핵심 전략, 핵심 공약 다시 한번 그 제가 뭐 이전에서 그 구체적인 핵심 공약은 제가 좀 발표하기를 않고 오늘은 출마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제가 시리즈 한 6개 정도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내용의 방향성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드릴 예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크게는 사업을 교통의 요청지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타운을 만드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단역은 1호선 전철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사상 하단 그리고 하단에서 녹산으로 이어지는 도시철도가 다시 하단을 중심으로 겹치게 되고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이 완성이 되게 되면 가덕도 신공항에서 북항에서 다시 해운대에서 기장으로 이어지는 도시 토팽철도인 BUTX가 만들어지는데 서부 상권에서는 사하구의 하단을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단을 중심으로 한 곳이 도심철도를 비롯한 BUTX 모든 것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과 문화 그리고 교통 이런 것이 어우러지는 비즈니스 타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이고 세부적인 내용들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리즈별 정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하구 갑의 경우는 주거 공간 자체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 안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복합적인 주거 환경 개선의 공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전에 대응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있을 단계를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하신다 하셨는데 그럼 1단계에서 가장 강조하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네,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그 교통 부분,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단을 중심으로 한 사업의 발전, 이것이 서구 산의 발전의 중심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1단계이자 가장 큰 사업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TV 고윤 기자입니다. 네. 20년 전에 이제 부산 친구 쪽에 출마하셨는데 이번에는 사을로 하신 결정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일단 제가 예전에 정확하게 2004년인가요? 부산 진구에서 초선 국회의원 당선이 되어서 4년간 활동을 했고 나름대로의 또 역할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산시의 정무특보도 그리고 또 경제부시장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느낀 게 두 가지입니다. 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부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운대와 기장을 중심으로 한 동부산 중심의 발전 전략을 가지고는 부산 전체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고 앞으로 강서구, 사하구, 북구, 사상구와 같은 서부산이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저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가덕도 신공항과 신항만 그리고 강서구를 중심으로 한 산업적인 의미에 있어서 전통 산업보다는 미래형의 첨단 전략 산업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서부 상권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또 그리고 주거가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통 인프라의 체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동부산뿐만 아니고 서부산이 새로운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저 나름대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정을 이해하고 또 국정을 이해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아야 되고 또한 동시에 이해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빠른 추진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서 적임자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사업가보로 출마를 하게 된 첫 번째 동서 간의 어떤 균형 발전을 통한 부산의 발전이라는 게 저희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 의미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낙동강 벨트라는 게 영남권에 있어서 부산 지역에 또 경남 지역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곳입니다. 경남에서는 양산 김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3명이 계시고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3명 중에서 부산 강서와 또 사갑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5명의 국회의원들이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의석을 구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곳에서 의석을 탈환해 오는 것 자체가 안정적 국정 운영에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 흠지라고 평가받는 곳에 헌신을 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프레임 박 기자입니다.
부시장님 하면 세보수계의 부산의 대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준석 신당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적 계속 유지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준석계 그러니까 세보수계하고는 이제 거리를 두시면서 이제 온전한 국민의힘으로 이제 인정받고 싶은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이미 당적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12월 31일부로 공무원으로서의 경제부시장은 정식적인 퇴임을 했고요. 그리고 1월 초에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적을 가지고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신당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크게 보았을 때 제가 과거에 새로운 보수당이죠.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보수의 큰 흐름 속에 있었다. 그 보수 안에서의 어떤 스스로에 대한 개혁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몸담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 2020년도 21대 총선을 통해서 보수 계열의 모든 정당들은 미래통합당으로 수렴이 되었고, 그 미래통합당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으로 더 큰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하고는 분리돼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지일보 윤선현 기자고요. 그 사회과학 지역을 일단 김석수 의원님 지역을 가져온 그 지역이고 같은 남이 출신이신데 어떻게 이번 선거에서 뭐 지원 여부라든지 조금 스케일을 좀 나누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사전에 제가 사과를 출마를 결심하고 공식적으로 언론에 사과로 못 받기 전에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고향으로 보면 고향 우리 시골 말로 하면 형님 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출마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활을 중심으로 한 서부산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 그리고 정당적인 측면에 두 가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좀 먼저 드렸습니다. 드렸고 제가 볼 때는 둘이서 이 사학갑의 후보를 정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김석수 위원장께서도 8년 동안에 두 번의 기회를 가지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측면에서 출마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졌고 앞으로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과 관련된 룰이라든지 후보자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기준들을 다 만들게 될 것이고 또 최종적으로 후보자 선발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결정을 낼 부분이기 때문에 김석수 위원장님과는 서로 갈등하지 않고 서로 당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각자 열심히 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중앙당의 어떠한 방법론이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따라서 뛸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 김경태 네. 현역이 이제 최인호 의원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본인이 이제 경쟁력이 더 어떤 부분이 더 뛰어나다고 보시는 건지. 네, 그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로서는 저의 또 대학교 때 선배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 후보에 대한 평가 자체는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국가 운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끝내지 않는 상태에서 국정 운영은 안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영당권에 있는 민주당 의석을 국민의힘이 탈환해 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뛰어들었다는 말씀. 그래서 제가 아까 기자회견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승리해서 승리의 편수풍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후보자 개인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은행 부산제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부분은 제가 경제부시장으로 있을 때 가장 행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부산시로 갔을 때는 가장 속도를 내었던 빠르게 진행이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래 산업은행 이전은 행정적인 조치와 입법적인 조치가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되게 만드는 과정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국정과제에 반영을 시켜 있었고요. 그 이후에 빠른 속도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도시하는 행정적 조치를 완료시켰습니다. 모든 게 갖추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남아있는 부분들은 입법적 조치입니다. 산업은행법의 4조 1항에 있는 소재지 규정과 관련된 산업은행 분점은 서울시에 둔다라는 것을 부산시로 둔다든지 이런 개정 한 줄만 고치면 되는 작업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지금 당 지도부가 아까 연설문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몽리를 부리고 있고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철이 되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 부산에 소속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눈치 보기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2대 총선의 의석수 변화를 통해서 입법적인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승리를 하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지지가 담겨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질문 추가로 없는 걸로 생각하고 오늘 사갑 선거구에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성건 후보 예비 후보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